나를 치유한 치유글쓰기 강한나 지음 북극호 출판. 나의 유년 시절. 나는 전주에서 태어났다. 나의 어린 시절은 암울했다. 모두들 그렇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밥 먹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아무 꿈도 없이 시간이 흐르는 대로 나의 유년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 사당동으로 이사를 왔다.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큰오빠 가정과 함께 서울에 이사를 왔다. 판자촌으로 가득 찼던 사당동. 그때는 사당동이 가난한 동네였다. 우리 집은 판자촌은 아니었지만 단칸방에 홀이 딸린 가게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보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이사를 해서 방 2개와 가게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어렸을 때 나는 명랑하고 잘 놀며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학년 때마다 단짝 친구가 생겨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노력한 만큼 나의 성적은 고르게 잘 나왔다. 하지만 예체능 성적은 좋지 않았다. 이론은 거의 만점을 받았지만 실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전공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외교관도 되고 싶었고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뚜렷한 목표 없이 그저 개근상과 의등상 타는 것에만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나의 성적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왔고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다. 시험기간 때에는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고 공부를 한 때도 있었다. 그리고 시험이 끝이 나면 공부한 내용을 거의 다시 보지 않았다. 시험과 함께 사라지는 지식들이 많았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싫었다.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고입 입시가 있었고 또 대입 입시가 있었다. 고입 입시가 있어서 중학교 때도 1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3학년 때는 내신도 준비해야 하고 모의고사도 준비해야 해서 입시에 압박감을 받았다. 그래서 시험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거의 노는 시간이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반에서 1등은 아니더라도 평균 90점 이상 받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공부한 만큼 성적도 좋게 나와서 마음에 큰 부담감 없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 내가 글을 쓰게 된 동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썼다. 학교 숙제로 일기 숙제가 있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일기 쓰기는 나에게 무척 힘든 숙제였다. 그래서 그날 쓰지 못하고 밀렸다가 한꺼번에 쓴 적도 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리 재미있지가 않았다. 지금도 일기 쓰기는 어려운 숙제다. 학교 가고 숙제하고 밥 먹고 TV 보고 등등 나의 일상적인 생활은 나의 일기의 매력에 빠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일기는 일정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다. 재미없고 흥미 없는 지루한 일상의 나열. 그러다가 나는 성인이 되어서 직장생활 틈틈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쓴 일기를 가족 카페에 올리기도 했다. 별 재미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 쓰던 일기와는 그 질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다. 가족들은 좋은 내용의 일기에는 응원의 메시지도 써주었다.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쓰다 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일기 쓰기가 재미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수필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꾸게 된다. 수필 작가가 되기 위해 나는 인터넷 카페를 알아보았고 해드림 출판사와 임장석 글쓰기 훈련소를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마구잡이식으로 글을 써서 올렸다. 나의 글이 수필에 속한 것인지
어느 장르에 속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대충 써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쓰는 나의 글인데도 회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열심히 글을 써서 카페에 올렸다. 그러다가 나는 지금의 집필문학에 원고를 보내서 작가 등단을 하게 되었다. 작가로 등단한 후 나는 기분이 좋아 그 하루에 한 번씩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다. 글을 쓰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A4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를 썼다. 처음에는 수필을 주로 썼다. 수필을 쓰다 보니 나의 마음이 한이 풀어져 나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작가가 되었다는 나름 자부심도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수필 쓰기에 관한 책, 소설 쓰기에 관한 책, 또 시 쓰기에 관한 책을 읽고 시, 소설, 수필을 차례대로 써봤다. 그 중에서도 시는 나의 영적 성숙을 해주는 좋은 장르였다. 한마디로 시는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의 정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수필은 내 내면의 깊은 한숨 소리를 내뱉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했다. 내가 왜 글을 쓰게 되었을까? 바로 카타르시스이다. 마음의 치료. 답답한 내 마음의 하소연이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나의 함성 소리를 수필과 시를 통해서 내뱉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시와 수필을 통해서 표현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안에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외로움, 고독,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등등. 계속해서 외로움과의 싸움이었다. 내가 왜 외로워지는지 알 수 없었다. 가난, 내 영혼의 빈곤, 나의 꿈의 부재. 계속해서 나는 나의 깊은 한숨을 글을 통해서 토해내기 시작했다. 나는 외롭고 고독한 존재였다. 나는 왜 그렇게 외로워졌을까? 바로 친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나를 외워싸는 나의 적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가족들도 글을 쓰는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나의 글을 쓰레기 같은 글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였다. 나의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하루 10분 치유 글쓰기. 하루 10분 치유 글쓰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나는 수필 작가가 되고 임정섭 글쓰기 훈련소에서 마구쓰기를 알게 되었다. 작가가 된 이후에 다시 찾은 임정섭의 글쓰기 훈련소. 나는 임정섭님의 강의를 직접 듣지 못하였지만 100개 마구쓰기 도전 코너에서 나의 글을 하나씩 올렸다. 그리고 시도 올리고 수필도 올렸다. 내가 글쓰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나는 마구쓰기부터 시작했다.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A4 한 장 정도를 꾸준히 써갔다. 그리고 처음에는 수정을 꼼꼼히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쓰고 대충 수정을 한 후 나의 컴퓨터에 수필을 저장해 놓았다. 그러다가 나의 글이 잘못 사장될 염려가 있어서 블로그에 옮겨 놓았다. 자꾸자꾸 늘어가는 나의 글을 보며 나는 나의 글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다. 이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생겼고 나는 이 염려로 출판을 계획하게 된다. 처음에 글을 쓰면서 나는 마음의 기쁨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김장, 집안일, 성인 나이, 개똥벌레란 제목으로 나의 일상과 나의 외로움을 글로 표현하였다. 알 수 없는 외로움으로 나는 친구들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싶고 카톡으로 수다를 떨고 싶었지만 친구들은 그러한 여유가 없었다. 각자 자기 생활에 정신이 없었다. 나의 글에는 나의 외로움과 슬픔, 고독이 담겨 있다. 글을 쓰면서 나는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었고 아직도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엄마에게 떼쓰는 미성숙한 성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왜 난 아직도 성인으로 자라나지 못한 것일까? 나의 전공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나에게 가족들은 냉대하게 대하였다. 나의 글을 읽은 나의 가족들은 나를 멸시하고 나의 글을 무시하였다. 책으로 출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일을 알고 보니 내가 어떻게 출판사에 출판 의뢰를 해야 하고 나의 글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무작정 출판사에게 문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책을 완벽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야 출판사에서 나의 글을 받아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출판사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출판사의 기획 의도와 맞지 않다고 하면서 나의 출판 의뢰를 거절하였다. 하루 10분 치유 글쓰기. 나는 처음 무작정 제목을 정하고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다. 물이 흐르듯이 나의 생각이 흐르듯이 떠오르는 대로 한 문장 한 문장씩 써내려갔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부족한 점도 많고 나의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나는 처음에 글을 쓸 때 나의 독자를 의식하지 않고 썼다. 그저 생각이 나는 대로 마구잡이식으로 썼기 때문에 나의 생활과 나의 생각에 집중을 하였다. 그러는 동안 나는 나의 글이 점점 성숙하여 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